5년 전 폐암 사기 판정을 받은 여성입니다. 뇌까지 암세포가 퍼진 데다 폐암 크기가 6cm나 됐는데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를 쓰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약값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매달 600만 원 넘는 약값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3억 원에 육박합니다. 약을 쓸 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살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썼어요. 그동안에는 약을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살았거든요. 환자가 복용하는 약은 폐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인 EGFR 변이에 맞춘 표적 항암제입니다. 폐암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성 폐암 중 30%에서 EGFR 변이가 나타납니다. 표적 항암제는 표적이 있는 사람에게 잘 맞췄으면 거의 한 70~80% 정도의 환자분들은 이제 표적 암세포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올해부터 폐암 표적 항암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연간 7,7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최초 국산 폐암 표적 항암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이 비슷합니다. 지난해 국내 폐암 환자는 11만 5천여 명, 표적 항암제 급여화로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5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입니다. 현재 몸무게는 51kg으로 암 진단 전보다 3kg 늘었습니다. 다른 암 환자들과 달리 체중이 오히려 는 건데 재발 없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별로 거르지는 않았어요. 암이라고 해서 그냥 낙심하지 말고 낫을 짓겠구나 생각하고 고기라든가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먹고. 레브란스 병원 등 공동연구팀이 암 환자 1,8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암 진단 전후 체중을 잘 유지한 환자는 살이 빠진 환자보다 생존율이 67% 높았습니다. 특히 체중이 증가한 경우 생존율이 85%까지 상승했습니다. 늘어난 체중은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 과정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체중이 줄면 면역력 약화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독한 항암제를 견디기도 어려워집니다. 유지가 돼야지 항암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힘들이 있는데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항암의 치료 반응률도 떨어지고 또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훨씬 더 빨리. 또 암 환자가 소식이나 채식 같은 이른바 항암 식단을 고집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식단을 따라서 하다 보면 음식량 섭취가 천정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드시되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좀 적게 해서 자주 드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암을 진단받는 환자는 약 25만 명. 암에 걸렸더라도 골고루 자주 먹는 식습관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중입자 치료센터입니다. 4년간의 토목공사와 건축, 중입자 가속시험을 거쳐 중입자 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직경 20m, 높이 1m 크기의 커다란 가속기가 빙 둘러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설비를 통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탄소 입자가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첫 치료는 60대 전립선암 환자가 받았습니다. 요실금 등 혹시 모를 수술 부작용 때문에 수술 대신 중입자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수술보다는 중입자 치료에서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뭐 치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편안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만 초정밀 타격할 수 있어서 주변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만큼 부작용이 적습니다. 어느 깊이에서 종양에만 집중해서 이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는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조직에 대한 부작용이 적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암세포를 타격하는 생물학적 효과는 기존 방사선 치료인 엑선과 비교해 양성자 치료가 1.2배, 중입자 치료 2~3배로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입자 치료는 모든 고형암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전립선암에 우선 적용합니다. 이후 난치성 암인 췌장암, 간암, 폐암 치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이암과 혈액암은 중입자 치료가 어렵습니다. 치료 횟수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적지만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 5천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본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QST 병원입니다. 난치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중입자선을 활용해 표적 암세포만 없애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苦戦や陽性では治らない
対放射線のがんでも非常に効果が高いので、今まで治らなかった放射線治療では治らなかったがんも治せます。 1993년 세계 최초로 150톤의 거대한 가속기를 통해 탄소 이온을 고에너지로 만드는 중입자선 치료장치 하이맥을 완성해 이듬해부터 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이런 중입자 치료 시설이 모두 7곳이 있는데 연간 4천여 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암 치료 환자가 호흡을 할 때 동시에 센서를 통해 장기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3차원 스캐닝을 통해 환부에만 집중적으로 빔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이온 가속기 빔을 활용한 식물 유전자 조합 연구나 육종 개량 연구도 활발합니다. 기존의 주력 품종이던 청도 온주 감귤가지를 탱자나무에 붙여 신품종을 육성했는데 출하 시기를 4월까지 늦춰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貯蔵している間にだんだん酸度が下がって糖度が上がってくるので3月4月とか高値で売れる時は元の品種と同じ味になってます。 식물의 잎이나 싹에 중이온 빔을 쏴서 DNA를 잘라 새로운 색깔과 형태의 꽃들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기초과학 선진국 일본이 중이온 가속기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꿈으로만 여겨지던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4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암세포가 부신에 전이됐습니다. 폐암 4기, 수술이 어려워 부신의 방사선을 쏘이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5차례 치료를 받은 뒤 4cm가 넘는 암 덩어리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표적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걷는 것도 뭐 12,000보, 14,000보 정도 걸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가 지금 돼 있습니다. 4기 폐암은 수술이 어려워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합니다. 이전의 방사선 치료는 완치를 노린다기보다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최근엔 4기 폐암에서 전이가 적을 경우 폐암과 전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완치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세기 조절뿐만 아니라 숨 쉴 때 장기의 움직임까지 고려할 정도로 정교해졌기 때문입니다. 고설량의 방사선을 주변 장기에 손상 없이 마치 수술하듯이 방사선으로 수술하듯이 종양만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전을 했고 전이 병변에도 수술처럼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4기 폐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평균 2년 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면역 항암제 등이 어우러지면 4기 폐암도 완치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령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1기 폐암 환자도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박경숙 씨는 9년 전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암은 계속 재발했습니다. 교모세포종은 뇌의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교세포에 발생합니다. 뇌에서도 워낙 치밀한 조직 안에 생기기 때문에 암의 진행과 전이 속도가 빨라 평균 생존 기간은 8개월 안팎입니다. 약 먹고 하면 줄어드는데 안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심하니까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국내 의료진이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세포를 증식하는 방식의 치료법을 적용한 결과 40%가량은 2년 이상 암의 전이 등 악화되지 않은 상태로 생존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뽑아 특수배양에 증식한 뒤 활동 능력이 커진 세포만을 골라 다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활성도가 높아진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암세포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를 적극적으로 공격해 사멸시킵니다. 환자 본인의 조직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체내 이상 반응 등 부작용이 적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NK-셀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교모세포는 대처를 못했는데 사이토카인을 갖다 혼합해갖고 체외에서 배양을 하면 종양만 만나면 공격하는 면역세포로 발현이 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의학 국제학술지인 플로스1에 실렸습니다.
국내에서는 교모세포종 외에도 다른 난치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자가면역 세포를 활용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직장암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간에까지 퍼진 암을 치료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첨단 방사선 치료기가 360도 모든 방향에서 방사선을 쏴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환자가 느끼는 후유증이 훨씬 적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피곤해서 굉장히 축 처지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후유증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정교하게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치료가 가능한 건 방사선 치료기를 결합한 MRI 덕분입니다.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MRI 영상으로 종양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환자가 숨 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종양을 쫓아 방사선을 쏩니다. 방사선 범위 안에 종양이 들어왔을 때만 방사선이 조사되는 그러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보장이 되고 안정성 면에서도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CT로 암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존 방사선 치료기보다 피폭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방사선 요법은 숨 쉴 때마다 위치가 변하는 폐암과 간암, 전립선암을 치료할 때 좋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갈수록 정밀해지면서 두경부암과 조기 폐암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암 환자 사망 원인의 90%를 차지하는 암 전이. 면역기관인 림프절은 암 전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암이 어떻게 림프절에 퍼지는지는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면역세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암세포한테 오히려 적대적인 환경인데 어떻게 암세포가 이런 림프절을 교두보 삼아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지. 암의 림프절 전이 원리를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고규영 단장팀은 암세포가 림프절로 퍼질 때 지방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암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 삼아 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암에 걸린 생쥐에 지방산 대사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입하자 림프절 전이가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며 암세포가 에너지를 얻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암 전이 과정에서 지방산 대사를 활성화하는 YAP 인자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즉, 지방산 산화나 YAP 인자 발현을 억제하면 암의 림프절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암 환자는 암 자체보다는 암 전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암 전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 이번 연구 내용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난소암으로 5년째 투병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암이 계속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최근 방사선 요법으로 바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땐 음식을 먹지 못해 버티기 힘들었지만 방사선 치료는 견딜만 합니다. 방사선이 훨 수월하죠. 항암은 너무 힘드니까요. 거의 항암은 죽다 살아난 느낌?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난소는 골반 안쪽 깊은 곳에 있어 암이 생겨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난소암 환자의 70%는 3기 이후에야 진단을 받습니다.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만큼 재발이 많아 난소암의 재발률은 75%나 됩니다. 재발하면 항암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부작용을 견디지 못해 치료를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방사선 치료 기술이 발달해 독한 항암 치료를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발성 난소암 환자 30명을 방사선 치료한 결과 3명 중 1명은 3년간 병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범위가 작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큰 불편함 없이 외래로 충분히 통원하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을 정도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난소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는 2만 명에 이릅니다. 40년 동안 매일 한 갑씩 담배를 피운 60대 남성. 폐암이 일찍 발견돼 수술로 암을 제거했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 저선양 폐 CT를 포함한 게 1,000원이었습니다. 이상이 하고 싶었더라고. 그거 아니었으면 난 영영 일어서도 못한 거지. 수술도 못하고. 국내 암 사망 1위는 폐암으로 한 해 사망자가 17,000여 명에 이릅니다. 초기 증상이 없는 데다 일반 엑스레이 검사로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선양 폐CT로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만 55세에서 74세 고위험군 5,700여 명을 검진한 결과 폐암 의심자가 340명, 폐암 확진자도 29명이나 발견됐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56%가 1, 2기에 해당하는 조기 폐암으로 전체 조기 폐암 진단율보다 2.6배 높았습니다. 폐암도 이렇게 조기에 발견하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기 폐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생존율이 80% 정도로 상당히 좋은 반면에 만약에 폐암이 4기에 발견된다 그러면 일단은 수술이 불가능하고 정부는 내년부터 초기 폐암 세포 발견 효과가 큰 저선양 PET-CT 무료 검진을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